작년 말 쌍용차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1650여 원을 갚지 못해 12년 만에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내용 다 아시죠? 이때만 해도 현대기아차의 독주를 막기 위해 쌍용차의 회생을 원하는 대중들의 응원이 이어졌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모두가 제발 좀 망해라 라고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180도 변해버린 대중들의 반응대로 쌍용차가 정말로 무너질까요? 만약 쌍용차가 정말 사라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는 쌍용차가 실제로 문을 닫았을 때 벌어질 끔찍한 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쌍용차가 힘들어했던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이번 위기는 좀 많이 달라 보입니다. 모기업인 마인드라 그룹마저 쌍용차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혀졌고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 문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영 악화와 부품 조달 문제 등 여러 악재가 겹치자 결국 쌍용차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러게 진작 잘하지 버티볼리 뽕에 취해 못 벗어날 때부터 그럴 것 같더라고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응원이 비난으로 바뀌어버린 상황인데요. 이쯤에서 궁금한 건 만약 네티즌들의 말대로 쌍용차가 실제로 문을 닫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쌍용차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기업들이 사라질 겁니다. 동시에 수십만 명의 많은 근로자들도 함께 일자리를 잃게 됨으로써 국가적인 경제 위기를 초래할 전망인데요. 실제로 쌍용차를 시작으로 연쇄부도가 이어진다면 약 17만 명 정도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다고 합니다. 쌍용차는 2009년에도 법정 관리를 신청하고 구조조정을 통하여 인력을 감축했는데요. 아실 분들은 다 아시는 그 사건, 쌍용차 노조원 평택공장 점거농성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노조원과 경찰 사이에 심한 대립 끝에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던 사건인 만큼 과거와 비슷한 일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2018년도에는 노사합의 끝에 119명의 근로자들이 복직되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 쌍용차는 다시 기업의 존속을 위해 인력 감축을 노조 측과 논의했지만 노조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하고 있어 이번에도 역시나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노조의 한결같이 강경한 태도는 대중들에게 강성노조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고요. 최근 발표된 노조의 입장문 내용을 간략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티볼리처럼 좋은 차 만들겠습니다 라는 것인데요. 네티즌들의 반응은 역겹다, 강성노조는 믿고 거른다, 그냥 빨리 망해라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쌍용차가 무너진다면 자동차 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될 겁니다. 이미 국내 자동차 시장은 현대기아차의 동무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도 나름 중견 제조사인 쌍용차가 SUV와 픽업 트럭 부문에서는 강세를 보이며 어느 정도 견제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마저 없어진다면 현대차의 독점 심화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쌍용차의 역할은 명확히 존재합니다. 현대기아차와 적절한 경쟁관계 구도를 형성해서 독과점을 막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에서는 경쟁 상대가 있어야 기업 간의 가격이 저렴하고 상품성 좋은 제품을 내놓기 위한 경쟁이 이루어지겠죠. 아마 쌍용차가 문을 닫는다면 현대차한테는 크게 두 가지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폭스바겐 제타와 같은 선례로 수입차 브랜드가 파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현대차를 견제해준다면야 현대차도 가격을 낮추고 상품성을 올리겠죠. 하지만 반대로 수입차 브랜드와 담합을 해 국산차 가격을 외제차 수준으로 끌어올려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소비자들의 부담만 더 커지는 겁니다. 이처럼 쌍용차가 무너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현재 네티즌들은 쌍용차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요. 쌍용차의 존속에 세금 투입 가능성까지 점쳐지자 왜 내 돈으로 도와줘야 되냐, 자기들 밥그릇 싸움을 왜 국민들에게 떠넘기냐라며 이제는 오히려 망하길 바라고 더 이상의 지원은 없어야 한다, 세금 먹는 하마들이라는 부정적인 반응들만 보입니다.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네티즌들이 처음부터 비난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여러 위기 속에서 쌍용차가 현대기아차의 경쟁자가 되어주길 바라는 네티즌들은 쌍용자동차가 성장해야 현대기아차의 배짱 장사를 막을 수 있다, 디자인 충분히 이쁘니 이대로만 가자, 이대로만 간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며 눈물글썽이는 응원도 해주었었죠. 이렇게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쌍용차의 경영 악화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닙니다. 노조원들은 기회를 얻고도 몇 년 지나지 않아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비단 노조원들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쌍용차 회사 경영도 그리 녹록치 못했습니다. 경쟁 모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나왔던 것도 그렇다고 경쟁 모델 대비 상품성이 뛰어난 차를 내놓은 것도 아니었죠. 결국에 쌍용차는 간혹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하며 스스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쌍용차, 구조조정이 시급해 보이죠? 만약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위기를 모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쌍용차가 혼자 알아서 무너지는 걸 옆집 현대차는 보면서 조용히 웃고 있겠네요. 기업의 존폐를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걱정을 해야 하고 부담을 짊어지는 이 상황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쌍용차 노조원들의 울먹이는 호소에도 대중들은 이미 손잡아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좋은 제품으로 답하겠다는 기업의 뜻에 역겹다, 그만해라 라는 반응을 보였으니 말이죠.
대중들의 이러한 반응을 단순히 반대 여론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오토코 스티치 플러스였습니다.